네, 지금까지 오늘 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전략 세워볼 시간입니다. 토러스증권 영업부 박춘형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은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이 디커플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내일 장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일단은 오늘 간만에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거래소가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비해서 강했던 날이 사실 최근에 별로 없는데요. 오늘 거래소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와 그 N달러의 환율 수준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N달러 환율이 소폭 약세가 둔화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오늘 기관 쪽에서 특히 연기금과 투신이 계속 주식을 좀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관 쪽에서 연기금과 투신 쪽의 수급을 체크하면서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기관이 무려 1,000억 원을 좀 쏟아냈습니다. 네. 예,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개인들이 많이 몰려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소간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수급 상황을 보여주는지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내일장에 대해서 좀 체크해봐야 할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수급 부분에 있어서요. 내일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체크를 좀 해주시죠. 일단 내일장은 1940에서 200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재밌는 표현인데 셧업 랠리가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리하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묻지마라는 뜻도 되지만은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유틸리티, 텔레콤과 같은 이런 이니셜을 딴 거죠. 그렇죠. 이 업종들의 랠리가 사실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시장에서도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 풍부한 유동성이 선택할 만한 어떤 자산이 없다라는 것이 이런 어떤 이익의 안정성 있는 업종으로 돈이 몰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저희가 차화정이라고 해서 되게 이제 에너지 소재 쪽이 이제 많이 올라갔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수요가 사실은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큰 수요가 나와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요. 지금 현재 QE3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하지만은 그 유동성이 적극적으로 좀 선택할 만한 자산은 없고 결국은 이런 경기 방어적인 업종이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이제 과열 신호를 최근에 내고 있었는데요. 지금 나스닥 시장이 퍼가 14배 수준, 지금 코스닥 시장이 20배가 넘어가고 있었던 와중에 최근에 조금 지수가 좀 밀려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고점 대비 많이 좀 빠지고 있고요. 네. 또 특히나 바이오나 헬스케어 업종이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다소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이제 주가라고 하는 거는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간 주가들은 항상 다시 자기의 가치를 찾아서 내려오게 돼 있죠. 최근 한국 증시의 부진 같은 경우에는 브릭스의 부진과 지금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듭니다. 오늘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 지표들이 몇 개가 발표가 됐지만은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은 현재 통화 긴축 쪽으로 통화를 좀 죄고 있고요. 유럽 쪽은 지금 통화는 완화시키는 대신에 재정을 죄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중국과 유럽의 긴축이 한국 시장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경기 민감주들의 수익률이 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장기적인 이익 성장률도 지금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일단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행인 거는 지금 악재가 완화 국면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과 한국은행이 그동안에 엇박자 냈던 것이 지난 금리 인하로 다소간은 이제 발을 맞추고 있고요. 뱅가드 물량도 6월 정도면은 아마 소진될 것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국채 금리가 상승한 덕분에 엔화의 어떤 약세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일본의 수입 물가 지수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일본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자체를 크게 올려주지 못하는 요소로 좀 작용한다는 것도 한국 시장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조금 증가시키는 그런 요소고요. 일단은 아까 출구 전략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시장에는 부담이 되는 요소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완만하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사실
QE3나 이런 통화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경기에 과열이 없는 상태가 좀 지속되는 것이 오히려 네. 이런 그 통화 완화 정책에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인플레를 그 자극하지 않은 완만한 경기의 그 회복을 미국 연준에서는 그걸 과열이라고 판단해서 또 네. 예를 들어서 뭐 국채 매입을 줄인다든지 이렇다면 좀 시장에 충격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은 우리 시장은 지금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져서 올라가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런 어떤 통화 완화 정책이 오히려 지금 출구 전략으로 바뀌는 그런 타이밍이 된다면은 오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실은 내려가 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의 어떤 출구 전략만 연기가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악재가 해소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7월 이후에는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5월과 6월은 1900선 초반까지 밀려준다면은 주식을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구 전략 같은 경우는 좀 미국에서 있는 이야기고요. 좀 더 가깝게 일본에는 엔저 정책을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나오신 자료에 엔저와 관련된 포인트가 좀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예, 지금 뭐 대충의 그 이야기는 이제 7월에 참의원 선거 이후에는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는 이제 자민당 쪽에서 아무래도 선거를 겨냥한 어떤 통화 정책이나 어떤 재정 정책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그 부작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사실은 또 통화 정책을 그렇게 밀매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네네. 향후에 어떤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그 부담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무난히 자민당이 승리하고 나면은 다소간 이런 어떤 부담스러운 정책을 좀 줄이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게는 좀 이런 것들이 이제 호재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전략은요. 일단 오늘은 상당히 잘 올라줬습니다만은 하루하루가 사실 뭐 살아남은 판이거든요. 경기 민감주하고 경기 방어주의 비중을 좀 조절하는 것은 계속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기 민감주 쪽으로 오히려 더 비중을 넓혀야 된다는 아닙니다. 뜻인가요? 적절히 비중을 섞자라는 의미를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보통 바벨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경기 민감주들은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그렇지만 이익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고 또 그 경기 방어주들은 많이 올랐지만은 이익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번갈아 가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낙폭과대 업종군의 그 반등이 눈에 띕니다. 건설이나 조선 화학 업종의 대표 주식들은 한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1900포인트가 상당히 그 중요한 지지라인이고요. 1900과 그 이하에서는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민감주와 방어주의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덧붙여서 낙폭과대 업종군의 선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볼까요? 예, 일단은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이 오늘 주가 상승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에 LG전자의 턴어라운드와 함께 이 종목군들의 상승과 수급이 눈에 띄기 때문에 밀릴 때는 한번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익 대비해서는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전일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으로 보이고요. 낙폭과대 업종 중에는 건설 쪽에서는 삼성물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화학업종 중에는 휴캠스, 조선업종 중에는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바닥권에서 수급이 잘 들어오는 종목군,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LG패션, 그리고 기관이 꾸준히 매수하는 이마트, 또 최근에 수급이 개선되는 코리안리.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저평가된 중소형주, 세진전자, 사저씨푸드, 빗센전자를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코오롱 글로벌과 포스코 엠텍이 그동안 급등했기 때문에 포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토로스증권 영업부 박준영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